홍남기 지금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어제 사표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표를 냈다가 문가리가 반려했다. 근데 외형상으로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홍남기는 3억에서 하자, 3억 이상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10억으로 이렇게 올려서 홍남기가 사표를 냈다. 그냥 이 한 건 때문에 사표 던진 건 아니다. 이거는 핑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언론들은 끈끈이 홍남기의 안이 밀리자 폭발했다는데, 솔직히 우리가 홍남기라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캐비넷 홍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부총리 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 했고, 그 전에 청와대에 있던 캐비넷 문건을 통째로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을 넘겨주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나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영혼이 좀 없는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사람이 여당이 자기 정책을 반대한다고 받쳐서 그만둔다? 최근에 홍남기가 이 부동산 문제로 좀 여러 가지 망신을 당했지요. 자기가 있던 전셋집에서, 마포 전셋집에서 주인이 나가라 했고, 또 이 경기도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서는 집을 팔면서 세입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나가라 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면서 좀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홍남기는 1차 추경 규모를 올 초에 확대할 때 감당할 수준에서 하겠다 했는데, 당시 이해찬 쪽에서 그렇게 까불면 물러나라 하겠다 해서 결국 정부안보다 1차 추경이 2조 4천억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불할 때, 그때 뭡니까? 5월달입니까?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논란이 됐지요. 한참 총선 때요. 그때 소득 하위 70%만 주도록 하겠다 했는데 100% 다 주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또 망신을 당했죠. 이번에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3억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부과하겠다 했다가 당이 현행대로 10억 유지해야 된다 해서 10억이 유지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청에서 거의 무시당해 왔다라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방부부터 법무부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모든 부서가 당청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홍남기만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그냥 내년 예산도 555조 예산도 편성했지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소극적이다고 여당이 홍남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랬지만은 정권 입장에서는 영혼이 없는 홍남기를 데리고 가는 게 편했기 때문에 홍남기가 투덜거려도 몰고 갔지요. 근데 사실 홍남기가 투덜거린 측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왜? 홍남기가 그러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여당이 관철시키는 맛이 없잖아요. 여당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전 국민 다 죽에 관철시켰다라고 쇼를 하려면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은 정부의 누군가가 형식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는 짜고 배드캅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홍남기가 사표를 이렇게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봤을 때요, 진짜 홍남기가 그만둔 이유는 딴 데 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정권에 지금 각종 경제 비리나 부패가 터져나오기 직전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줄줄이 옵티머스와 라임 같은 문제들이 사모펀드에서 터져나오고 다른 문제들도 터져나올 거다. 한국형 뉴딜 저것도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서 홍남기가 이제 할 만큼 했고 그만두고 이쯤에서 도망가야지, 정권과 끝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문제가 터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7월 중순에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을 이미 파악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제대로만 터져도 정권이 흔들거리는 일이 생길 것이고, 별의별 과거에 흘러간 물인 브로커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 라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모펀드들이 지금 터지려고 해요. 자, 홍남기가 이런 낌새를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제 문가리가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에서 경제 모범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도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방역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4분기 경제가 반등할 때 내년 상반기에 정상 궤도로 갈 거다. 근데 저는 사실상 4분기에 반등하는 게 아니라 3분기에 저들이 반등했다 치지만은 기적 효과고, 그것도 조작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는 알 거예요.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개판인데 4분기에 경제가 반등하고 상반기에 정상 궤도가 아니라 4분기에 내려앉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 붕괴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낌새가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남기가 좀 기가 차겠지요. 자꾸 조작해 주니까 이제 조작되어진 것을 진실로 알고 있다. 잘못하면 나만 덮어 쓰겠구나. 문가리가 3분기 특히 마지막 달인 9월 달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정가를 나타낸 것이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갈 거라는 밝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이끄는 것은 수출이다. 수출이 지금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고 1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홍남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며칠 전에 간 경제라는 말을 43번이나 썼고, 또 시정연설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자꾸 이런 경제 회복을 이야기할수록 홍남기가 영 바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면 나중에 큰일 나는 수가 생긴다. IMF가 되었을 때 YS의 경제수장이던 인물들이 수사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이 경제의 핵심 축을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데다가 디지털 그린 뉴딜에 중점을 두며 한국형 뉴딜 운운하는데, 이것도 그야말로 경제 회복이 이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에 정권이 나서서 저러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남기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홍남기는 자기 스타일로 일종의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자기 나름대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남기가 도망가고 있고, 문은 4분기에 경제가 엄청 반등해서 내년 초에 정상 궤도에 간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 대선에서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바이든이 됐을 때 지금 이 경제 부분에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예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재설정돼야 되고 수출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고 환율도 또 급변합니다. 주식 가격도 급변하고요. 자, 이 속에서 지금 홍남기야말로 자기가 빠져야 할 때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 하지만은 홍남기는 지금 사표 반려를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남기는 어제 2시 45분에 국회 기재위에서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의원이 누가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핑계를 댔지만은 국회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 사표 내서 이렇게 말한 사람 잘 없지요. 10분 만에 청와대가 반려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표 쇼나 소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3시쯤에 청와대 대변인이 홍남기가 국무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반려 후 재신임했다. 즉 면담을 해가지고 돌려줬다는데 홍남기는 국회에서 와가지고 나 사표 냈다 이래 말했어요. 그래서 홍남기가 3시 40분쯤에 국회에 오느나 반려 이야기는 못 들었다라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말을 했습니다. 홍남기는 반려된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 홍남기가 정치하냐, 형식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이 지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자리냐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 홍남기가 결국은 이 사표 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사표를 반려하며 이런 반려 사실을 공개해도 좋다 하고 말을 했고 홍남기 체면을 살려줬고 신뢰한다 했지만은 홍은 경제수장으로서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문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언론 부분에 대해 사실상으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나 정권은 OECD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나은 나라에서 경제 수장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당정회의나 이런 데서 지금 고성이 오갈 정도였고, 실제로 홍남기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더 올라갈 일도 없고 홍남기가 뭐 총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더 오래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벌어질 꼴은 어떤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번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형식으로 그만두겠다고 빠져나가려니까 청와대가 못 빠져나가도록 홍남기의 지금 발목을 잡아두는 양상이다. 홍남기는 대통령이 반려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러면서 자신의 이 사태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 지금 문가리 정권은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가 기적 같은 반등을 했고 OECD 중에 1위라고 홍보하는데 그 수장인 홍남기는 지금 기분 나쁘다고 사표를 던지고, 그런데 실제 그 이면에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붕괴에서 발을 빼겠다. 내가 이 정권과 함께 난파할 수 없다. 그리고 이쯤에서 기분 나쁜 양식으로 이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이렇게 끝까지 판단하고 밀고 가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홍남기가 영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입니다.